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강의 잘 들으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김영달 사무총장님께서 작게 80518 라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청모 청주패를 척사라는 모임의 사무총장의 김영달입니다. 얼떨결에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요. 5.18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피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대한민국의 76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 5.18이고, 그리고 5.18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뒤집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러나 잘못 알려진 5.18이 너무나 많겠기에 저희들은 진실을 알리는 측면에서 수많은 자료들을 모집을 했고 또 공부를 했고 연구를 해서 5.18이 난 지 44년 만에 저희들이 책을 냈고 우리 정담 대표님이 책을 내셨고, 그리고 5.18에 관계된 것들을 정의를 국민들이 쉽게 알게끔 요약을 해서 드리는데, 저도 지만원 박사님의 책을 가지고 5.18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그러나 지만원 박사님의 책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고 풀 수가 없었던 부분들을 우리 정담 대표님이 쓰신 이 작게 80518 이 책을 읽으면 군사작전 일지와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시간별로 요일별로 사건별로 다 나옵니다. 정말로 이 책이 일반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은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좀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에 대해서는 책으로 명확하게 쓰여진 책이다라고 보고, 이 작게 80518의 근거에서 저는 일반 국민들이 봐도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이해하시라고 PPT를 만들어서 이제 가리키고 있고 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18이 열흘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이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PPT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20분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한 한 20분 내로 이렇게 하겠고요. 해보니까요, 이거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은 1시간 이상, 한 2~3시간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 PPT만 가지고도. 그러나 쉽게 국민들한테 5.18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아도 핵심들은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짚으면서 지나가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도 있으니까 5.18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들으시면은 웬만한 국민들은 잘 아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작게 80518을 책을 사서 읽으면서 정리를 하면은 누구나 다 5.18에 대해서 이렇게 속였어? 이렇게 거짓이 많았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거짓이 진실이 되어지고 불의가 정의가 되어지고 또 간첩과 매국노 반역자들이 애국자가 되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대한민국은 바르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5.18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때 1980년 5월 18일에서 5월 27일까지 10일간의 폭동, 내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5.18 세력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민주화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민주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광주 5.18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지만원 박사님이나 요즘 여러 단체에서 연구를 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제가 5.18에 대해서 공부를 한 모든 과정으로 볼 때는 이 작게 80518이 웬만한 5.18의 내용을 최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최고의 정확한 내용들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읽으셔야 될 겁니다. 자, 이 5.18에는 광주에는 어떤 부대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가, 또 광주에는 그 당시에 어떤 부대들이 투입되었는가, 그 다음에 18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22일에서 25일까지 3박 4일간, 그 다음에 26일에서 27일간이 1박 2일간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게 타임이 끊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18일에서 21일까지 3박 4일간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이 3박 4일간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76년간 유지가 된 겁니다. 그 대한민국이 76년간 유지되는 그 핵심에는 우리
지금 5.18의 영웅인 우리 신동국 중위가 그 장소에 있어서 그 5.18의 특수군들을 사살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유지가 됐는데 그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5.18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는 일들로 다 조작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5.18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의 과정에는 28일 날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 그리고 5.18이 끝나서 왜 계엄령이 떨어졌는데, 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어떻게 광주에서만 5.18이 이렇게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 광주에서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해서 최규하 대통령이 6월 5일에서 11일까지 13명의 그 조사관들을 보내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밝혀졌다 안 밝혀졌다? 밝혀지지 않고 그것도 덮었어요. 왜요?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뭐라고 했냐면 광주의 아픔이 큰데, 그리고 그 당시에 했던 모든 군인들이 수고했는데 뭘 밝히냐고 해서 이 최규하 대통령이 보낸 이광로라는 장군이 6월 5일에서 11일까지 광주에서 모든 사건들을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윤홍정과 그 다음에 정웅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있었던 다른 장군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전을 엉터리를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덮고 넘어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6월 5일에서 11일까지 조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졌다는 것을 최근에 김용삼 기자가 발표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자, 광주에는 어떤 부대들이 있었는가? 전투교육사령부 윤홍정 별 3개 다른 사령관, 31사단 정웅사령관, 광주에는 505 보안부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주경찰서, 경찰서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 광주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도경국장이 안병하 도경국장이에요. 자, 이 안병하 도경국장은 육사 8기인 윤홍정과 안병하는 육사 똑같은 8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광주를 책임지고 있는 계엄사령관이었고 한 사람은 광주 시내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이었어요. 그런데 경찰 총수였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두 번째, 광주에는 어떤 부대들이 투입되었는가? 이 자리에 공수부대 나오신 분 있습니까? 자,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 7공수, 11공수, 3공수, 이 공수부대들을 전투상부를 보면서 대략적인 숫자를 파악하니까 장교들 491명에 병사들 2835명이었어요. 장교들 491명에 2800, 이건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제가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광주의 7공수, 11공수, 3공수,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공수부대원들이 투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주는 제압이 안 되고 열흘 동안 폭동이 진행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내막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8일날 우리들은 지만원 박사님의 책을 보면은 앞에 좀 앉으세요. 네, 예, 보이잖아요. 우리는 18일날 그 지만원 박사님의 책을 보면은 지만원 박사님의 책에는 전남대 앞에서 돌멩이 투척행위가 시작되었다, 이것으로 책이 시작됩니다. 9시 30분경에 전남대에서.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이 작게 8058에서는 9시 반경에 전남대에서 돌멩이를 던진 이 투척행위를 했던 부대가 북한에서 왔던 특수군 1군과 2군 300명, 600명들이 그 전남대에 있었던, 또 광주 쪽에 있었던 복학생들과 짜고 치는 고수톱이었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 전에 벌써 새벽 5시경에는 광주 자동차에 가서 차량 2대를 강탈합니다. 이 차량 2대를 강탈하는 이것이 기록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기록에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기록이 나왔냐고 얘기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기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게 8058에서는 아시아자동차에서 18일날 새벽 이날이 일요일날입니다. 5시경에 벌써 아시아자동차에 차 2대가 강탈되는데, 이 차가 2대가 강탈되니까 아시아자동차에서 신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고했어요. 그 당시에는 계엄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교육사령부에서 이 아시아자동차에서 차량 2대가 강탈되었다는 것을 신고했는데 받아들였을까요, 묵살했을까요? 묵살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과 공수부대원들 간에 돌멩이 투척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부터 유언비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광주에서 5월 18일, 19일, 20일, 21일까지 어마어마한 유언비어가 퍼집니다. 이 공수부대가 무슨 작전 행위를 하기 전에 경상도 공수부대가 어디 가서 전라도에 씨를 맞으러 왔다, 이런 유언비어가 퍼지고
공수부대원들이 대학생의 여학생의 거시기를 어떻게 했다. 이런 유언비어들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김대중을 어떻게 해라? 석방해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전두환 물러가라. 전두환은 이름도 안 알려졌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유언비어가 폭발하게 됐던 이유가 전남대에 있는 학생들 100명이 공수부대한테 총검에 찔려서 죽었다. 이런 유언비어 누가 퍼뜨렸을까요? 어마어마한 간첩들이 그 안에 그렇게 퍼지니까 이 순진무구했던 광주의 사람들은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하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아마 간첩들라서 몇 마디만 하면 다 흥분될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혈질이에요. 다 벌써 속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시 정도에 돌멩이 투척 행위가 벌어지고 나서 12시경에 이 안병환이라는 경찰국장이 밥 먹으러 나가면서 안 돌아버려요. 저녁 때까지. 그 5월 18일 일요일날 12시부터 5시 6시까지 이 경찰국장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해산을 넣어도 않고 경찰들을 투입하지 않는 바람에 공수부대와 이 폭력단들과는 어마어마한 돌멩이 투척 행위가 벌어지면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때 경찰들 2,000명이 요소요소를 지키면서 처리를 해줬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그래서 이 안병환이라는 경찰국장이 심각한 인물인데 그 안병환이라는 사람을 좌빨들은 최고의 경찰이었다. 아주 그 광주 시민들을 보호한 최고의 경찰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19일날 아까 18일날 광주에서 털렸던 그 피탈됐던 두 대의 차가 나주 무기고를 습격합니다. 19일날 나주 무기고가 습격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신문에 나오는 나주의 무기고가 습격된 것을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21일날 습격됐다고 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란 사람도 21일날 했다고 하고 심지어 나주에 가면 나주에도 21일날 무기고가 피탈했다는데 날짜 조작입니다. 19일날 벌써 광주에서 무기를 털어가지고 이게 광주로 오려면 나주하고 광주는 가깝습니다. 광주에 그날 무기를 털어서 올라오면 그날부로 공수부대를 죽이는 것이 이 북한의 리을슬 부대의 작전이었어요. 어디를 털고? 교도소를 털고. 그런데 이 나주 무기고를 털던 그 무기가 올라가면 문제가 될 것 같다. 무기고 터는 것도 심상치 않다 생각했던 나주의 무기고에 지켰던 예비군 대장하고 김동문 기자라는 이 장교 출신이 이분이 이 나주 무기고를 털고 오는 그 부대들이 길목을 제대로 못 오게끔 길목을 좀 차단을 시켰는가 봐요. 그래서 이 무기고가 나주 무기고를 털고 바로 그날부로 광주로 못 올라오고 며칠 지나서 광주로 목포를 들려서 올라오는 바람에 작전이 첫 번째 세운 북한과 한국군의 작전들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작전이 평양에서 내려오는 작게 8018 재수정작전이 북한으로부터 이 19일날 작전이 이렇게 또 실패함으로 인해서 내려오게 돼서 20일, 21일 작전을 다시 세워서 진행합니다. 이때 공수부대에 엉터리 진압 명령을 내려요. 공수부대는 시위대가 모이면 물풀에 방망이 가지고 해산하면은 이 시위대들을 해산하는 것이 공수부대의 진압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윤흥정과 정웅이 짜고 어떻게 해요? 공수부대원들을 해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산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역별로 36개 지점을 만들어서 거점 경계를 시켜요. 거점 경계를 시키면 공수부대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시위대들이 와서 시비 걸어도 때려요? 못 때려요? 이 공수부대들이 2박 3일 동안 이렇게 거점 경계 방식으로 경계를 세우는 윤흥정과 정웅의 경계 방식 때문에 공수부대들이 어마무리하게 터집니다. 그리고 공수부대들이 살해 의혹을 받았어요. 이 공수부대 출신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다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진압 명령을 내리고 진압 방식을 내린 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런 거 조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도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에서 왔던 트럭이 방화가 되어지고 운전자가 폭행당하고 죽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3공수를 파견합니다. 왜? 11공수하고 7공수가 이 광주를 막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3공. 여러분들 공수부대 중에 최고 센 공수부대가 3공수예요. 이 3공수까지 파는데 광주는 10일 동안 폭동이 제압이 안 돼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광주를 지키고 있는 계엄사령관 윤흥정과 윤흥정 부하들 수많은 장성들이 다 북계군과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있었어요. 그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있었던 이 장성들을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청주캐 장군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청주캐. 우리들 육사 출신 가운데 하나회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청주캐라는 말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육사 출신들도 청주캐라는 말을 모르더라고요. 이제 청주캐에 관계된 책이 곧 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주케 장군들과 북한에서 온 특수부대, 리얼설 특수부대 600명과 수많은 간첩들, 그 다음에 김대중을 지지하는 4,000명, 5,000명의 김대중 여단들이 3명의 이 세 그룹이 짜고 치고 이 공수부대 3공수, 7공수, 11공수를 놀려대니 3공수, 7공수, 11공수가 이 짜고 치는 광주 바닥에서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실탄도 안 듣는데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작전이 19일날 실패함으로 해서 다시 재수정 작전이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광주는 치안 마비가 되어서 공수부대들이 으드터지고요, 밀리고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기에 공수부대 지대장을 지냈던 우리 신동욱 주임 분께서 오셨으니까 이따 끝난 다음에 한참 물어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나? 아마 심각하게 으드터졌을 겁니다. 자, 20날 드디어 19일날 작전이 실패함으로 해서 이 작게 8058이 평양에서 재수정돼서 자, 첫 번째 19일날 작전이 실패했으니까 다시 내려보내. 그래서 그때 3공수는 광주에 도착하고요. 이 작게가 다른데 이 작게 수정된 작게는 뭐냐면은 군봉규를 점령해라. 즉 벌써 북한에서는 육군본부, 서울에 있는 육군본부에서 작전을 세운 것을 육군본부에 있는 간첩을 통해서 평양에서는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 알고 새로운 작전을 세워서 내려보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군본교. 자, 24단이 원래는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차를 타고 군대 차량을 타고 내려올 거야. 군대 차량을 타고 내려오면 첫 번째 광주에 들어서는 길목이 군본교야. 그 군본교를 점령해서 차량을 뺏고 그 차량에 있는 무기와 그 차량을 빼서 아시아 자동차로 들어가서 아시아 자동차에서 순조롭게 차를 다 강탈해서 무기고를 털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게 바로 작게 수정된 작게 80518입니다. 이 군봉교 작전이 20일날 오후 2시부터 작업해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군봉교에서 차가 4대가 4군데로 아시아 자동차를 지나다닐 수 있는 이 길목을 3군데를 다 끊어놓고 한 군데만 다닐 수 있게끔 20일날 오후 2시부터 이 군봉교를 거기다 아스팔트도 끊어놓고 그 다음에 수도관도 놓고 원목도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이 이 2시부터인데 이때 자, 이 광주에서의 작전은 철저하게 우리 정당 대표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양동작전에서요. 한쪽에서는 이 작전을 진행하고 또 한편에서는 공수부대들을 아주 골탕먹이는 작전을 진행해요. 시내에서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작전을 해요. 이 양동작전이 18일, 19일, 20일, 21일 내내 벌어집니다. 그리고 22, 23, 24, 25일날 북한군이 작전이 실패해서 북한으로 철수하는 그때까지도 우리 한국군끼리 서로가 싸움을 시켜놓고 양동작전을 이 전교사하고 리얼설 부대하고 김대중 여당 이 세 그룹들이 짜고 치는 고수톱에서 아주 특전사들은 3공수, 7공수, 11공수는 3박 4일 아니면 6박 7일 동안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골탕을 먹으면서 광주를 진압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군봉교 작전을 하고 이미 벌써 20일날 되어지면 17개의 시군업에 있는 무기고가 이미 다 오픈이 돼 있어요. 오기만 하면 무기를 실어줄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 무슨 이게 민주화입니까? 민주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사망자가 드디어 발생하니까 얘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빨갱이들이 있는 곳은 간첩들이 있는 곳은 반드시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시체팔이를 해야 돼요. 그 시체팔이는 46년도, 48년도, 50년도 6.25 때도 그랬지만 이미 시체팔이는 북한군들 빨갱이들이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벌어집니다. 이때 20일날. 그리고 공수부대 명령을 혹시나 전투교육사령부가 나중에 이 모든 일이 탄로나면 어떻게 될까 해서 미리 지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냐고 육군본부에다가 공수부대 3공수, 7공수, 11공수의 공수부대 철수명령서를 이미 요청해요. 화요일날 저녁에 8시에. 그랬더니 육군본부에서 잽싸게 명령을 허락해줍니다. 그런데 그 공수부대 외곽으로 철수하라는 공수부대 명령서를 이 윤흥정이가 숨기고 있다가 언제서 얘기하느냐. 저기 있는 신동욱 중위가 다음날 21일날 오후 3시 반에서 4시, 5시 사이에 북한 특수부대를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윤흥정이가 외곽으로 철수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윤흥정은 뭐다? 간첩 죽일 놈이다. 그런데 그 윤흥정이가 조사도 하나 안 받고 이 5.18 여기서 진두지하다가 최신부 장관 와서 3개월 동안 장관을 오고 잘립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예요. 제대로 된 역사입니까? 엉터리 개판입니다. 개판. 대한민국 역사를 연구해보면요 이런 개판이 없어요. 지금 우리들 이 모든 개판이 진행된 것을 40년간 모르고 지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20일 날 택시, 버스, 트럭들이 200대가 동원해서 공수부대들 앞에서 막 시위를 벌이면서 하는데 그 사이에 저녁 내내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이 군분구에서 24단이 내려오는 길목을 차단하고 차량을 뺏기 위한 작전이 간첩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특수군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내에서는 공수대를 소란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그래서 양동작전이 광주 시내에서 또 광주 약간 시내에서 벗어난 군봉구에서 양쪽에서 일이 벌어지는데 철저하게 이게 다 어디와 작전이 연합해서 진행됐다? 전투교육사령부. 전남을 책임져야 될 전투교육사령부의 윤홍전과 그 밑에 있는 장성들이 간첩들이니 작전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기가 벌써 광주에서 피탈됐다는, 나주에서 피탈됐다는 얘기가 벌써 보안사에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안사에서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전투교육사령부에서 이 무기가 나주에서 피탈됐다는 전화가 안 오네. 그래가지고 이 전두환의 보안사 요원들, 합수부 요원들이 20일날 한번 광주 좀 내려가봐 해서 20명의 요원들이 20일날 저녁에 와서 보는데, 이 20명의 요원들이 아까 광주에는 무슨 부대가 있었다 했어요? 아까 505 보안부대가 있었다 했죠. 505 보안부대, 광주에 있는 505 보안부대 요원들이 이 보안사, 서울에서 내려온 보안사 요원들 20명을 가지고 놉니다.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다음날 아마 신동국 중위가 21일날 오후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이 피격을 하고 다 북한 특수분들 400명 이상을 사살한 것을 이 요원들도, 20명의 요원들도 다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동국 중위가 광주에서 5월 20일날 집단 사격을 했다는 것 근거를 다 숨겨 놓았지만 이렇게 삐져나오는 진실들이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삐져나오는 진실들이. 이해가 됐죠? 자, 이제 20일날 가면 또 얘기했지만, 그리고 광봉사 불태우고 방송호 불태우고, 이게 민주화예요? 그러면 이게 민주화라면 앞으로 우리도 총칼 들고 저 국회에서 개판 치는 국회의원부터 죽여야 돼. 그러면 그게 민주화죠. 맞습니까? 네.